반 애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번 해볼게. 자, 오늘 자, 이 합의 기호 이거를 읽을 때 시그마 이렇게 읽어요.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그마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 문자야. 그리스 문자. 이게 S자야. S자. 합의 기호. 그리고 이거는 소문자야. 소문자. 이것도 시그마야. 이것도 시그마, 이것도 시그마야. 소문자, 대문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시그마가 쓰이는데 이 단원에서 너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그마 이거 기호 있잖아. 이거의 기호의 의미 파악이 먼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이제 역할.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이제 성질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써야 되죠. 이제 활용해야 됩니다. 그 매뉴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이제 매뉴얼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요거를 이제 요 쓰임새 어떻게 쓰이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열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수열이라는 건 얘기했지만 유한 수열,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유한 수열과 항의 개수를 셀 수 없는 무한 수열 이렇게 두 개의 테마로 나눠서 공부하거든. 근데 이 유한 수열에서 다루는 부분은 그 수열의 규칙성을 알려주는 n의 관계식, 즉 일반항 AN과 그 수열의 기본적으로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는 규칙이 있으면 n번째까지의 합을 또한 n의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 합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그리고 무한수열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의 가는 목적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열하면 무조건 합이 나오는데 그 합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그 규칙이 있는 수열이 있다 하자. 그 규칙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차가 일정하다, 비가 일정하다, 등차, 등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등차든 등비든 아니면 또 다른 규칙이 있는 수열이든 관계없어요. 자, 이와 같은 합이 있을 때 이 n개의 합을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했었죠. Sn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지금 n번째까지 합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무조건 몇 번째부터 합이야? 무조건 그 수열의 첫 번째부터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 표현을 좀 달리하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합의 기호라고 하는 이 시그마. 대충 그냥 쓰면 돼. 대충 그려 그냥 대충 그리라고 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뭐 기호를 잘못 비슷하게만 쓰면 되지 뭐 정확하게 쓸 필요 없어. 자, 이 합의 기호를 쓰는 건데 이렇게 딱 표시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어떤 식을 표현하고 아래쪽에 위쪽에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뭐를 표현하고 아래쪽 위쪽에다 뭐를 표현하는 건가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먼저 표현하는 거, 이 오른쪽에 먼저 표현하는 건 뭐냐? 이 수열들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돼. 규칙 없는 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아. 그럼 이 규칙성을 알려주는 관계식을 쓰는 거야. 관계식이라고 하는 건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관계식은 문자화된 일반항을 표현하는 거지. 그럼 문자화된 일반항을 표현하는데 얘를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 그냥 AN 이렇게 썼다 가정하자. 여기다 이렇게 썼으면 여기에 밑에다가는 뭐를 쓰냐면 밑에다가는 여기에 있는 이 n이라는 문자가 시작하는 첫 번째 이 숫자를 표시해줘. 그러면 여기다 n은 1 이렇게 쓰면 이 얘기는 n자리를 1부터 대입해라. 1부터 대입해서 a1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 2, 3 대입한 것들을 다 더해 나가라.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뭘 쓰냐면 이 수열의 항의 마지막 번째를 표시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 번째는 뭐야? n은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조금 표현상 어색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써요. 여기가 n번째라 해가지고 여기다 반드시 n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다른 문자 k로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k라는 문자를 임의로 쓰긴 했지만 반드시 또 k를 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다 k를 쓰면 이 k가 첫 번째 시작하는 넘버를 여기에 밑에다가 k에다가 1부터 대입하세요 라는 이니셜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는
이 수열의 마지막 번째 항을 표시하면 돼요. K가 얼마? N으로 끝났다. 이걸 대입하면 됩니다. 이걸 표현하면 돼요. 근데 KK 쓰임이 중복됐기 때문에 굳이 위에는 K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끝항의 넘버 N만 표시하고 말어. 알았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N개의 항들의 합을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만 그냥 SN 해도 되지만 얘가 시그마라고 하는 이 기호를 쓰게 되면 좀 더 구체하고 좀 더 확인이 가능한 이 같은 수열의 합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내가 KK를 선택해서 이 문자를 쓰긴 했지만 반드시 K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여기가 L이면 여기다 L을 얘기하고 여기는 무조건 마지막 넘버 N을 표시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SN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데 그 단점은 만약에 이게 어떤 수열의 첫 항부터 합이 아니라 뭐 이미 어떤 세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지. 만약에 SN이다 이렇게 쓰면 이건 무조건 첫 항부터의 합이야. 근데 나는 세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S2 하면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합이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빼서 하게 되면 이 표현이 뭘 의미한다? 세 번째 항부터의 합이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AK 똑같이 하되 이 K는 얼마부터 시작입니까? 3부터요. 그리고 마지막 N까지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항으로 S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는 이렇게 나타내도 되기 때문에 좀 편의성, 좀 편한 기호가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이게 이 기호의 형식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쓰는 이거야, 이거. AK. 이 AK라고 하는 건 나열되어진 이 항들에 대한 규칙성을 알려주는 관계식을 너희들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써버리면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놓고 하다 보면 K가 자연수일 경우 여기에 K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N번째 항, 이건 N-1번째 항이듯이. 그럼 이거를 K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의 AN은 이 앞에 있는 일련의 항들의 규칙성을 통해서 N의 관계식으로 AN을 표현했듯이 얘는 그 N이라는 문자를 K로 바꿔서 표현하면 그게 결국 K번째 항의 의미거든. 그래서 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게 19다. 그럼 이거의 합을 이 같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것 같으면 이게 시그마 하자. 이거 일반항 AN 구할 수 있니? 1, 3, 5, 7 이렇게 가는 홀수들의 N번째 항 구할 수 있니? 등차 수열인 거 알겠지? 이거 규칙을 먼저 발견을 해야 돼. 그럼 N에 관한 1차식, 공차 2가 붙고 빼기 1하면 이게 AN이지. 그러면 똑같은 형식으로 여기 K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니? K번째 항은. K번째 항은 2K-1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AK항이야. 그러면 이 AK항인 2K-1을 여기 일반항 자리 2K-1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 뭘 쓰냐면 조그맣게 이 K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첫 번째 항인 1이 발생이 되는가 라는 것을 표시하는 이 값을 표시해줘. 얼마? 1.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번째 항이야. 그러면 1, 3, 5, 7로 가는 공차가 2고 첫 항이 1은 등차 수열의 항들이 19는 몇 번째 항인지 알 수 있니? 10번째 항. 그러면 K에다가 얼마의 수를 집어넣을 때 마지막 항인 19가 나오지? 그럼 여기다가 10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항들의 합을 말이야.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며 또한 이 시그마를 이용한 표현이 어떤 수열의 항들의 합인지를 알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는 등차 수열을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지. 여러 가지 종류가. 뭐 이것도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하고 여기가 만약에 2의 10제곱이다. 자, 이것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쓰면 여기에 일반항을 표시하는데 그 일반항이 N번째 항이기보단 N번째 항으로 해도 돼요. 여기가 N번째. 이거 N번째 뭡니까? 이렇게 나가면 N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2의 n제곱이겠죠? 그럼 여기에다 2의 n제곱을 하게 되면 이 n에다가 얼마의 수를 대입했을 때 첫 항인 2가 나오지? 그럼 얘는 n이 1부터 그 다음에 얘는 10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 쓰는 표현은 n보다는 주로 k를 많이 써요. 그래서 2의 k제곱 k는 1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등차 등비야. 그럼 등차 등비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거냐? 그게 아니라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19의 제곱입니다. 자, 이 수는 어떤 수인지 알아요? 어떤 규칙이 있는 수열입니까? 이거 제곱하면 1이고 9고 그 다음에 25. 이 자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와 등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합은 합이니까 규칙이 있다는 건 알겠니? 그지? 규칙이 있다 그러면 시그마를 쓸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는 또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항. 그거는 AN으로 표현해도 되고 AK로 표현해도 상관없거든.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일반항을 찾는 방법은 이 요령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요령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지수에 있는 2라는 숫자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합니다. 그러면 얘는 K번째 항도 그대로 제곱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밑이 변하죠. 13579로. 밑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지. 그럼 얘는 2K-1 해놓고 쟤를 여기에는 시그마의 일반항의 자리에 가져와서 그 다음에 얼마를 대입하면 첫 항이 시작돼?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를? 10을 대입하면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이런 표현들을 너희들이 적절하게 다 쓸 수 있어야 돼. 또다시 얘기하지만 반드시 K로 쓸 이유는 없다는 거야.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 자,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4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만약에 99 곱하기 10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자면 일단 시그마 썼어. 그러면 이 항들에 대한 규칙성을 알려주는 관계식을 여기다 표시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1 곱하기 2는 2예요. 2 곱하기 3은 6이죠. 3 곱하기 4는 10인데 꼭 기억해도 이렇게 두 수의 곱의 형태로 항들을 표시한 문제가 나오거든. 절대 이 두 수의 곱을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계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수열은 우리가 규칙 판단하는 건데 규칙 자체에 대한 판단이 더욱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의 어떤 이거를 문자화해가지고 K번째면 K번째, N번째 항이면 N번째 항을 일단 나타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들의 규칙성은 기본적으로 수를 건들지 말고 그냥 첫 번째 왼쪽의 수들에서 나타나는 규칙,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수들의 규칙을 통해서 K번째 항을 그냥 표시하면 된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수들은 1, 2, 3, 4 가니까 K번째 뭐가 되겠어? 오른쪽의 수는 무조건 다 왼쪽의 수보다 1씩 크지?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일반항 자리에다 이렇게 표시하라고. 그 다음에 K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처음의 수가 나오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99 이렇게 나타내어진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시하게끔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나열되어진 이 수, 항들에 대한 규칙을 알려준 이와 같은 관계식을 표현하는 게 관건이라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등비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는 형식처럼. 듣고 있어? 그런데 반면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야. n개의 2가 다 더해져 있네? 그러면 얘는 K번째 항도 뭐지? K번째 항도? 그냥 2이지 않니? 문자화해서 나타낼 수 없지? 그럼 얘도 어쨌든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얘도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오는 자리는 무조건 일반항. 일반항은 K번째 항. 하지만 K번째 항이라고 해서 항상 K라는 이 문자를 반드시 포함한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의 수는 K번째 항도 이기 때문에 얘는 2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K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지 첫 항이 나오느냐? 당연히 1을 대입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항의 개수가 n개면 여기다 n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시그마의 표현은 그냥 모든 항이 다 상수 2로만 되어 있고 항의 개수는 n개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봐. 이것이 항들이 쭉 1부터 10까지 K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자연수들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열되어진 항의 개수는 몇 개니? 그러면 몇 개지? 10개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 시작하는 항이 1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K가 만약에 3부터 90까지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항은 K에다 3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A3, A4, A5, 땡땡땡 A 90항까지 항들이 싹 더해져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궁금한 게 항의 개수가 궁금해. 그러면 이게 1부터 시작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1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항의 개수는 90개인 거 알겠지. 위에 있는 숫자 보면. 근데 여기가 1부터 시작이 아니면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건 몇 개냐라고 할 때 1로 시작했을 때 1일 때 2일 때가 빠져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몇 개야? 88개야. 그러면 그렇게 세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끝수에서 앞에 수를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이게 바로 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정리해서 그냥 기억하자면 뭐 T 시그마 K가 항상 자연수 1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L이라고 하자. L부터 N항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의 항의 개수. 몇 개다? N-L 플러스 1개이다 라는 이런 것들은 기본 상식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또한 자, 뭐 별건 아니야. 시그마 여기가 똑같이 이 K-1이야. 그런데 이 K의 자리가 -1부터 10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착각이 뭐냐? K는 무조건 자연수 1부터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여기다 대입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K가 -1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1을 대입하면 얼마야? 이거 -3이지. 이걸로 일반항으로 하는 첫 번째 항은 -3이에요. 그 다음에 -1 다음에 정수를 또 대입하는 거예요. 얼마? 0을 대입하면 그 다음에 -1입니다. 그걸 더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얼마?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10 대입하면 얼마? 19. 이거의 합을 의미하는 거였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에서 여긴 음의 정수나 0이 와도 상관없는 거죠. 이 자리에 대입하는 것의 첫 번째 항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 주의해야 돼요. 그죠?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결론 지어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K는 자연수 1부터야. 그것이 첫 항을 의미해.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 시그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하게 일단 이 나열되어진 항들에 대한 시그마 표현은 이 나열되어진 항들과 사이의 관계식, 즉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에서의 규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규칙을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항을 문자화 해가지고 나타낸 일반항을 여기다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자에다가 얼마부터 대입해야지만 첫 항이 발생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끝항은 얼마의 값을 대입해야지 끝항에 나오는가라는 걸 생각해서 이 같은 기호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쓰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시그마 K가 아까 얘기한 대로 L항부터. L항이라고 하는 건 1이 아니란 얘기겠지? 붙어. 잠깐 시간 줄까? AK야. 이거의 의미는 몇 항부터 몇 번째까지 합이다? 얘는 K에다가 L부터 대입해라 이거잖아. L 플러스 1, L 플러스 2, 땡땡땡 더하기 AN.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SN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거? 이건 무슨 뜻이야? 이 수열의 첫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잖아. 빼기 해줘야 되지. 빼기 뭐를 해줘야 돼? n-1 이걸 해줘야 l-1 이걸 해줘야 되겠지? 알았니?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SC 마이너스 S8이다. 이건 뭘까요? 몇 항하고 몇 항의 합입니까? 9항하고 10항이니까 합이니까 K는 얼마부터? 9부터 얼마까지? 10까지. 이 표현이더라 이거지.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걸 설명하면서 얘는 얘야. 그럼 얘는 얘로 표현도 가능해. 라는 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지. 또한 얘는 10번째 항의 합까지 해서 8번째까지 항의 합을 뺐으니 9항하고 10항만 남았구나. 그럼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건데 때로는 문제에서 합의 꼴의 관계식이 주어질 때 여기에 따른 AN이라고 항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SN 플러스 2에서 SN을 빼었다. 이거는 뭐 남을까? AN 플러스 1항하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항 두 개가 남았다 이거지. 그래서 때로는 이 합의 관계식을 일반항의 관계식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알았니? 그럼 만약에 나는 8항이 궁금해. 그래? 그러면 8항까지 합해서 못 빼면 돼. 7항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거든. 그 문제는 이건 어느 때 적용한다? SN이라는 관계식이 주어졌다 이거지. SN. 그러니까 만약에 SN이 N제곱이래. N제곱. SN이 N제곱이야. 근데 이걸 갖고 8번째 항을 구하래. 이거는 N항까지 합이잖아. 근데 N항까지 합해서 8번째 항만 나는 궁금한 거야. 그래? 그러면 얘는 8번째 항에서 못 빼면 돼. 이거 빼면 되지. 그러면 8 집어넣어. 64, 7 집어넣어. 49. 이거 계산한 것이 바로 8번째 항이다. 이해하겠어? 별거 아니지? 자, 이런 걸 이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게끔 하라고. 이게 갖춰져야지 이제 이 시그마에 대한 문제가 수월해지니까. 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하는 얘기는 이제 시그마를 쓰기로 했다면 얘가 갖고 있는 이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성질. 기본적으로 성질이라고 하는 건 이 시그마에 대한 연산입니다. 연산. 기본적으로 연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의 연산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이 있잖아. 근데 알아도 뭐든지 이제 이 단원에서 어떤 단원이든 간에 연산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라? 얘네들은 그냥 동등하게 가. 그러니까 덧셈, 뺄셈이라서 덧셈 따로, 뺄셈 따로, 곱셈 따로, 나눗셈 따로가 아니야. 그냥 덧셈하게 되면 뺄셈까지 적용되는 거고 곱셈하면 나눗셈까지 적용되는 거야.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실수배라고 하는 표현도 기억해둬. 그래서 이 5가지 연산에 대한 성립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 기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그래서 첫 번째 알아도 이 시그마의 성질을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과 이제 앞으로 의사통을 할 거야. 시그마라고 하는 성질은 말이야 선형성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선형성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선형성의 성질을 띠나요? 그러면 어떤 연산에서만 적용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그럼 이 선형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는 이 시그마 오른편은 그 수열의 규칙성을 알려주는 일반항이 오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일반항이 있는데 그 일반항에 해당되는 수열이 AK라고 하는 수열도 있지만 또 다른 수열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걔네들을 갖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본다 이거야. 오케이? 여기에 시작항과 끝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첫 항부터 n항까지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이 2개의 일반항이 덧셈 뺄셈으로 되어 있을 때의 처리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야.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 그 다음에 더하기는 더하기대로 빼기는 빼기대로 똑같이 따라서 또 K는 1항부터 n항까지 BK 해서 각각 분리해서 이 시그마 계산, 이 시그마 계산 따로따로 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오케이? 이 얘기는 만약에 시그마 K는 1항부터 3항까지 와
K 더하기 K 제곱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얘기냐면 K에다 1 집어넣어라 이거지. 그게 첫 항이다 이거지. 그러면 첫 항은 1 더하기 1의 제곱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1 다음에 2를 대입해서 2 더하기 2의 제곱해라 이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3이니까 3을 대입해서 3 더하기 3의 제곱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맞죠? 근데 얘는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시그마 K는 1항부터 3항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3항까지 K 제곱해서 요것만 따로 생각하면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맞니? 이거는 1 대입하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한 거 맞니? 위의식 아래식이 어때? 같은 거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대로 똑같이 성립하지. 됐어? 그런데 이게 세 번째죠. 어떻게 보면 K에다가 1부터 N까지 하게 되면 봐봐. 시그마 K는 1항부터 3항까지야.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시키는 명령어야. K의 자리에 1부터 2, 3, 4를 대입한 다음에 더해라 이 얘기거든. 근데 여기가 C야. 어? C야. 이게 뭐야 이건? K에다 대입할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얘는 그냥 C만 그냥 몇 번? C만 3번 더해라 이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3C죠. 3C. 오케이? 그럼 이 얘기는 요 자리가 K인데 요 자리가 얘하고 문자가 달리 돼 있잖아. 달리 돼 있으면 요 자리에 있는 얘는 무슨 취급된다? 상수 취급되는 거예요. 상수 취급.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시그마 만약에 K는 1부터 N이다. 그럼 이렇게 써 있어. 여기 사실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1만 몇 번 더해져 있다? N번 더해져 있다 이거죠. N번. 그럼 얘는 그냥 뭐야? N이죠. N. 맞아? 그러면 여기에는 이 C야. 이 C는 얘는 여기다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지. 이거 상관없잖아. 그럼 이게 N이지. 그러니까 얘는 CN이지. 자, 이게 뭐냐? 여기가 C로 돼 있어. C. 뭐로 돼 있어? C로 돼 있어. C로 돼 있으면 얘는 CN이라고. C만 몇 번? N번. 자, 그렇다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C 곱하기 AK 이렇게 돼 있어. 여기 K는데 얘는 K가 없지. 이런 거를 우리는 실수배 하였다라고 하는 거라고. 무슨 배? 실수배 하였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할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를 계산한 다음에 C배 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이게 실수배야. 그렇다면 이것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얘기냐?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 곱하기 BK를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BK 해도 되느냐? 더하기 빼기 실수배가 됐으면 곱하기도 따로따로 한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계산한 결과를 곱해도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생각해봐. 시그마 K는 1항부터 3항까지 K제곱을 생각해봐. K제곱은 말이야. K다 1 대입해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합이잖아. 근데 이 K제곱을 봤을 때 K 곱하기 K지. K 곱하기 K니까 K는 1항부터 3항까지 K 곱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3항까지 K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시그마 K는 1항부터 3항까지 K 자체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 1, 2, 3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얘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 제곱한 거 아닙니까? 얘하고 같나요? 다르기 때문에 시그마는 이 일반항의 자리가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각각 분리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뭐만 성립되느냐?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라는 것을 선형성의 성질을 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왜 선형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저 선형성, 저게 리니어거든. 그러면 직선의 방식은 XY의 항의 차수가 1차로 구성되어 있지.
1차로 구성돼 있어. 만약에 그냥 단적인 예로 이와 같은 xy가 1차로 돼 있으면 좌표평면상에서 이 관계식은 직선을 나타내야지. 또 다른 직선 뭐 3x 플러스 4y 플러스 3이다. 이것도 직선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이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더라도 xy 항의 차수는 그대로 1차죠. 맞니 안 맞니? 직선과 직선을 더하기 빼기 해도 새로운 직선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수배를 해도 새로운 직선 나오죠. 그런데 이거 곱하면 xy 항의 차수가 2창이 등장하죠. 그건 그러면 직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에서만 만족되는 성질, 무슨 성? 선형성.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편하지. 그럼 앞으로 선생님이 이 기호는 성질이 선형성의 성질을 띈단다 라고 얘기하면 뭐에 대해서만? 덧셈, 뺄셈, 실수배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거야 라는 걸로 우리는 이제 이해하도록 하자. 됐니? 별거 없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렇다면 이 시그마의 공식을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자. 공식을 또 한번 알아보자. 왜 힘들어? 또 쉬어야 돼? 잠깐 쉴까? 이 새끼 지치니? 너 뭐 했다고? 달성 10분 남으면 뭘 들으려고 그래? 너한테 기분 안 좋은 말인데. 자, 또 콧방귀 저 새끼 저거. 자, 이 공식인데 이거 얘기 길어지는데. 잠깐 쉬어. 이 시그마 쪽이 진짜 수열이야. 앞에 등차 등비는 너무 이제 뻔한 규칙을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너희들이 문제 풀면서 더 연습하면 선생님이 설명 못한 부분까지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문제 좀 많이 풀어보고. 이 시그마 이제 공식인데 일단 시그마 공식은 유형별로 좀 나눠서 이해해 줘야 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그마일 때 이 자리, 요 일반항 자리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지. 여기 시작항과 끝항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에 오는 이 식이 어떤 구조로 식이 이루어졌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자리가 K로 이루어진 다항식일 때, K로 이루어진 다항식일 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공식 이용해야 됩니다. 공식.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식은 외워둬야겠지. 뭐 공식을 못 외워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기본적으로 공식을 표현할 때 여기는 무조건 1부터로 하자. 1부터로. 오케이? 1부터로 하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C다. 상수죠? 다항식이라고 그래서 다항식은 상수항까지 포함한 게 다항식이잖아. 그래서 얘가 C면은 얘하고 문자가 다르면 이 문자를 기준으로 얘 문자가 얘하고 같지 않으면 무조건 상수 취급. 그럼 얘는 C만 몇 번 더해져 있다? N번 더해져 있다. 그래서 그 합은 그냥 CN으로 처리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다 라고 하면 이거의 항수는 당연히 N개이고요. 여기가 K로 돼 있다. 그럼 이거는 K의 자리다 1부터 2, 3, 4 해가지고 나열해보면 N까지 합이잖아. 근데 이건 알고 보니까 뭐야?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아니야? 그럼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확보하는 공식은 첫항, 끝항, 끝항의 평균에다 뭐 곱하지? 항의 개수 곱하면 되니까 이 공식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지. 등차 수를 확보하는 공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 K는 1항부터 K제곱. 여기가 K제곱이에요. 자, K제곱이면 K다 1부터 대입해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해서 여기가 N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등차 등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식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요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증명은 따로 좀 얘기할게. 자, 네 번째.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이 자리가 k의 세제곱이에요. 세제곱이면 k에다 1부터 대입하게 되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의 세제곱이다 라 할 때 얘는 공식이 뭐냐?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얘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얘 자체를 제곱한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 자체의 제곱인 셈이지. 맞니? 그러면 이것도 왜 공식이 이렇게 되는가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k의 다항식인데 이 k로 이루어진 항이 세제곱 3차까지 밖에 없어. 다행히도. 그러니까 4차, 얘가 k가 4제곱 이런 거는 문제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k로 이루어진 일반항이 세제곱으로 돼 있을 때만 세제곱 이하, 3차 이하로만 표현이 된단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너희들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만약에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여기가 만약에 k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식이지. 그럼 이 식은 n자리가 10이 대입된 거지. 그러면 여기에 n자리에다 뭐 대입한 거? 10을 대입한 값으로 계산하란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가 3항부터입니다. 이렇게 3항부터 하면 얘는 이 n자리에다 10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여기는 k는 1항부터 10항까지 이걸 갖고 일단 생각해야 돼. 이거에서 뭐를 빼야 되지? 2항까지 합을 빼야 돼.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1, 여기 2. 그러면 얘는 이 n에다가 얼마 대입한 거? 10 대입한 걸로 계산하고 얘는 여기다 얼마 대입한 거? 2 대입한 걸로 별도 계산한 다음에 차를 구한다 이거야. 처리 방법 알겠어? 오케이? 기억해도. 자,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공식 여기까지만 얘기했어. 세제곱까지만.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따로 너희들이 계산 편의상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식을 얘기할 테니까 이건 반드시 좀 기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인데 k 곱하기 k 플러스 1로 이루어진 일반항이 있어. 그럼 이 꼴이 어떤 꼴이냐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 k에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지.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이지.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야. 이렇게 진행될 때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아? 네. 그럼 이거의 합은 뭐냐? 이거의 합은 이렇습니다. 얘를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 얘를 보면 얘는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요거 분배하면 k제곱이죠. 이거 분배하면 k예요. 자, 그러면 요 자리가 k제곱 플러스 k로 표현된 것과 다름없죠. 근데 우리는 시그마 성질에서 이 일반항끼리 더하기 빼기 돼 있을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 이거 더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공식은 얘하고 얘를 더한 거 아니니? 그럼 얘하고 얘를 더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씩을 더한 거야. 이 두 개씩을 내가 따로 더한다 그러면 얘를 더하기 했을 때 공통인수로 묶으면 공통인수가 n 곱하기 n 플러스 1 아니니? 맞니? 그러면 얘는 묶게 되면 6분의 여기서 뭐 남아? 6분의 2n 플러스 1이 남고 여기서 뭐 남아? 2분의 1이 남지? 2분의 1은 즉 6분의 3이지 얘들아. 그럼 얘는 통분돼 있지? 통분돼 있으면 뭐야? 얘는 2n분의 4, 2n 플러스 4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결국 2가 약분되면 3분의 n 플러스 2지?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아예 외워두는 게 좋다. 얘는 그래서 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된다고. 그럼 이런 건 그냥 외워서 그냥 대입하는 게 빠르지 이거를 또 더해서 계산하는 것보단 훨씬 수월하다 이거지. 그리고 외우기가 더 편해요. 왜? 연속하는 세 정수에다가 나누기 개수로 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적응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거를 약간 변형을 했을 때 이런 거야. 시그마 만약에 K가 1항부터 N-1항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이 N자리에다가 대신 끝항 1부터 시작하니까 N자리 N-1을 대신 대입하면 돼.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래서 얘는 3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야. 이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바꿔볼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 곱하기 K-1로 바꾸면 얘를 이 생각을 못해요.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보세요. 얘를 다시 한번 어떤 규칙이 있는 건가라는 걸 직접적으로 또 K에다 1 집어넣어 보세요. 1 집어넣으면 어떤 꼴이 돼요? 1 곱하기 2죠. 더하기 2 곱하기 3이죠. 해서 어디까지? K에다 N-1까지 대입한 N-1 곱하기 N 하는 거죠. 자, 얘를 봐봐. K에다가 1부터 대입하는데 얘가 0이잖아. 그럼 1 의미는 없지. 2부터 대입했을 때 이게 첫 번째 나오지. 그리고 마지막 대입하면 N 곱하기 N 얘 나오잖아. 같니 다르니? 같지?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거 K제곱 마이너스 K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얘하고 얘는 동일한 의미야. 알겠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그마에 대한 표현법이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K제곱 여기가 K는 이 KK 똑같은데 내가 얘를 L로 이렇게 바꿔볼게. 그리고 얘를 L로 이렇게 바꿔볼게 얘들아. 그럼 얘하고 얘 문자 똑같죠? 그러면 얘는 K제곱이고 얘는 L이니까 이렇게 얘를 이렇게 고칠 수 없을 것 같지만 고쳐도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쳐도 관계없다고요. 두 개의 일반항 더해서. 이 L이 L로 돼 있든 K로 돼 있든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맞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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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겠어? 이게 문자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나열되어진 수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얘들아.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이 자리가 K 플러스 L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L은 1부터 또 N항까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뭐야? 얘는 이게 곱하기의 의미도 되긴 하지만 이거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일반항으로 하는 얘를 시그마 2번 하라는 얘기거든.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자 시그마 한 다음에 L은 1항부터 N항까지 요건 놔두시고 얘만 처리해보면 이거 시그마 K, 시그마 L 분리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공식이 뭐지? 요거를 잠깐만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이건 공식이 뭐야? 이거는 2분의 L 곱하기 L 플러스 1이지.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이거 K, L 문자 다르지? 그럼 얘한테는 상수 취급되는 거야. L만 졸라 몇 번 더해져 있어? L만 졸라 L번 더해져 있지? L. 그럼 이거 L제곱 되는 거 맞니? 맞니?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시그마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얘는 시그마 L이 1항부터 N항까지잖아. 오케이? 그럼 이거 분배하면 2분의 L제곱이지. 그럼 이거 2분의 3 L제곱 맞아? 이거 2분의 L 이거 맞아? 맞니? 그럼 얘는 시그마 L은 1항부터 N항까지 실수배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거 L제곱하고 요 2분의 1 실수배 이것도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랬지. 맞아? 그럼 얘는 이 공식에 대입하고 얘는 이 공식에 대입하고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문자의 변환에 대해서 잘
일반항의 역할을 언제 하고 언제 못하는지, 실수배 역할을 하는지 잘 새겨 듣고 요거 좀 기억해도. 그러면 이게 두 수의 곱이죠. 두 연속하는 수의 곱의 꼴로 일반항이 표시되어 있죠. 이게 외우기가 좋아요. 이게 K의 세제곱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K는 1항부터 N항까지다. 자, 여기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여기가 K 플러스 2. 이것도 있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거 전개하면 최고차가 3차지. 3차는 이 공식 쓰면 되고요. 아니야? 예, 이거 전개하면 이거 K의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잖아. 그럼 K 세제곱 이거 시그마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도 되잖아. 그럼 K 세제곱은 이거고 요거. 그 다음에 3K 제곱은 이거에다 3 곱하고 3K는 여기다 3 곱해서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또 연산을 해보면 사실은 얘도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3 나누기 4 하면 돼. 얘하고 똑같아. 얘하고 연속하는 네 정수를 나누기 4 한 거야. 그런데 다행히도 이거는 문제화되진 않으니까 필요는 없는 거야. 알았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좀 이해해 두시고 이게 공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서술형 대비 때문에 그렇거든. 뭐냐면 얘 K제곱의 시그마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요거 하나는 좀 보여줄게. 그러면 요거 세제곱은 왜 이렇게 나오는가? 라는 거는 책에 있어요.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증명 문제가 나오면 K의 세제곱을 얘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 대한 증명보다는 K제곱일 때 이 공식이 나오는 요거를 물어볼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잠깐만 하나 요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이 공식을 한번 따로 증명을 해 보일 테니까 잠깐만 좀 봐봐.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만약에 설명 듣고 좀 이해가 안 되면 너희들 직접 한번 확인해 봐. 거기 420페이지에 있어. 이거 첫 번째 공식은 증명 안 해도 되잖아.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요거 봤니?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증명 안 해도 돼. 자, 얘를 보면 봐봐. 이거 K 이게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거를 빼봐. 이거 세제곱을 이거 빼봐. 이거 빼게 되면 여기서 이거 빼도 이거 3차항 나오는데 이거 소거되지. 야, 이거 세제곱 전개하면 K 세제곱 2항 정리까지 한 친구들이니까 K 세제곱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K 세제곱을 빼면 뭐 남니?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남는 거 맞지? 자, 이게 수열이에요. 이게 수열인데 이 수열에 대한 규칙성 판단은요. 직접 항을 나열하는 거고 직접 나열한다는 얘기는 이 K라는 문자 있죠. 이게 문자의 자리에다가 자연수를 막 대입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K가 1부터니까. 그래서 막 그 문자에다 막 대입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축차 대입법이라는 용어를 쓴단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다 이제 K의 자리에다 1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럼 좌우변의 어떤 항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자. 얘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K에다 똑같이 이제 2를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얘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얘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1이 돼요. 이해되지? 이건 뭐 그냥 대입하는 거니까 이거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얘는 3 곱하기 3의 세제곱 3의 제곱 1이 돼요. 언제까지 할 거야? K에다가 N 대입해 볼게.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 이것도 3 뭐가 되고 N제곱 되고 이것도 3N이 되고 얘는 그대로 1이겠지? 맞아?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 번에 싹 더해버릴게. 한 번에 싹 더하면 여기에서 사각사각 현상이 앞으로 선생님이 사각사각이라는 용어를 쓸 거야. 이것도 없는 말이니까 괜히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자 사각 오케이? 제일 앞에서 얘 하나 남지.
제일 앞에서 남으면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서도 하나 남고요. 맨 뒤에 거 하나 남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나오면 맨 뒤에 거는 플러스 개수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요. 그러면 좌변의 식에서 뭐 남아요? n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빼기 1의 세제곱이 남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이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건 제곱으로 묶어버리자.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해서 n제곱 되겠고. 맞니? 얘는 또 묶으면 3 곱하기 1 플러스 해서 n 되겠고. 요 1이 몇 개야? n개니까 얘는 그냥 n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지금 무슨 공식 유도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공식 유도하려고 하는 거거든. 맞지? 이 공식을 유도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를 정리하는 거야. 맞니? 이게 바로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제곱 아니니. 그래서 이거를 우변에 있는 항을 요것만 남기겠다는 의도야. 알았지? 그러면 요거를 귀찮으니까 이걸 라지 x 할게. 라지 x. 자, 이거 다 넘겨버리는데 얘는 이거 공식 있지?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여기다 3 곱한 걸 넘기자. 자, 그러면 얘 라지 x는 3 라지 x 3까지 붙였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하면 1 없어지지. 1 없어지고 남는 건 n의 세제곱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3n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n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도 넘기면 마이너스 n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전체 항을 n으로 묶어버릴게. 공통인수 n이 있으니까. 괜찮지? 아, 요거 2분의 n으로 묶을까? 에이, 그냥 n으로 묶고 나중에 하자. 헷갈리니까. 그럼 얘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3이지. 그 다음 얘는 그냥 마이너스 n이지. 아, 마이너스 1이지. 됐고.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하자. 통분한다는 얘기지, 통분. 2분의. 요거 그럼 2n제곱. 이 창은 얘밖에 없잖아. 요거 6n이지. 6n에서 3n 빼야 되지. 그러면 3n이지. 그 다음 요거 6이지. 요거 3 빼고 1 빼니까 2 맞니? 잠깐만. 요거 6이잖아. 3 빼고, 아, 요거 2니까 1이지. 요것만 인수분해하면 돼. 자, 그러면 2분의 n 곱하기 이거 대각선의 곱 1, 2, 1, 1이잖아. 그래서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고 라지 x 구하는 거니까 3으로 이항하면 되잖아. 그래서 시그마 k는 1항부터 n까지 k제곱의 공식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요, 여기를 4제곱, 4제곱으로 바꾸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를 4제곱, 4제곱으로 바꿔서 싹 빼가지고 한 번에 더하고. 그러면 나와요. 여기가 4제곱, 4제곱, 여기가 3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3제곱의 공식이 뽑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 맡겨도 되잖아. 그지? 같은 과정을 똑같이 거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같은 분수식에 대한 정리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다음부터 외워서 쓰면 돼. 근데 이게 이제 도형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도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게 뭐 둘레, 넓이, 부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내진 않는데 여기에 이제 책에 그게 수록돼 있을 거야. 거기 422번, 2페이지 423번 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거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얘들아 참고하도록 해봐. 그리고 이게 재미난 현상이 이 지워도 되지? 도현아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대. 또 씨. 틀릴 것 같지? 난 분명히 알려줬다.
이미 더 나가고 있어 지금. 진짜 제 영어 젬병이야 쟤. 그러지 마. 쟤 화내. 쟤도 심적인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앤데. 자, 이거 봐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 이렇게 있고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 이렇게 있고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있고. 이거 뭐 하는지 알겠니 이거? 이걸 싹 더하면 뭐가 나올 거 같니? 이걸 싹 더하면 뭐 나올 것 같아? 어? 야, 1이 몇 개 있니? 1 하나 있지만 제곱해도 되지. 2 몇 개 있니? 그럼 2의 제곱이지. 3 몇 개 있니? 3의 제곱이지. 이 n이 몇 개 있니? 어? 이거 제곱 아니야? n이 n개 있으니까 맞아? 이게 나오는 거 이해돼? 그럼 문제 이렇게 내겠네. 아, 얘가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이거 k지. 더하기 시그마 k는 얼마부터? 2부터 n까지 k지.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k지. 땡땡땡 플러스 시그마 k는 n부터 n까지 k지. 맞아? 이거의 합이 얼마냐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다 라고 해도 되죠. 맞아? 이건 뭘까요 그럼? 뭐예요 이거? 얘가 세제곱. 이거 2의 제곱 2의 세제곱 맞아? 세제곱 되지? 세제곱 되지? 세제곱. 그러니까 얘가 제곱을 바꾸면 얘가 세제곱. 알고 나면 별거 아니야. 그지? 수열은 원래 그런 거야. 수열은 규칙 알면 별거 아닌데 이거를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막연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봐야지. 많이 볼 필요가 있어. 수열 문제는 되도록이면. 그래서 감각이 그게 이제 불러일으켜지는 거야. 많이 볼수록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니까. 보이는 만큼 알아. 그러니까 본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고. 알았어? 오케이. 등등의 내용이 앞으로 쭉 나올 거란 얘기야. 등등의 내용이. 그 등등의 내용이 나왔을 때 두려움 없이 쫙 갈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토요일을 기대해라. 토요일 날 이 단원을 끝낼 것이다. 알았지? 오! 금요일 날 어쩌라고? 아, 이제 그런 애들 이제 개무시하고 그냥 이 반대로 알아서 그냥 2월달부터 나가려고. 목요일은 애들 다 부르려고. 왜? 왜 그러냐면